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돼 오던 시카고시와 부산시의 자매 결연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경제 부문을 비롯해 문화와 스포츠 분야 등 앞으로 두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양 도시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약속합니다. 중서부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시카고와 한국 최대의 물류 공급기지 부산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민간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각 2016년과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카고와 부산, 두 도시 간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going to be a business exchanges, education, cultural exchanges, and people to people, which is really important, not only for the Korean community, but for all Chicago.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의 교류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는 지난 10년간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지원해왔으며 부산 역시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인사들이 자리한 이날 행사에서 양 도시의 시장은 시카고와 부산의 화합을 위해 시카고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오헤어 공항과 김해 공항의 직항 노선 개설 등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카고 이 상품 거래소는 이미 우리 부산에 본사가 있는 정권 선물 거래소와도 결연을 맺고 이미 또 교류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시 이런 컨벤션 산업, 시카고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는 이날 26번째, 부산은 19번째 자매결연 도시를 갖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면서 국가 간이 아닌 각국 도시 간 자치협력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FTA 타결로 경제동맹국가가 된 양국 대표 도시의 화합적 교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인사회에서도 연장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햄튼 요양원에서는 오늘 연장자들을 위한 먹거리 장터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터에서는 빈대떡과 김밥, 메밀소바와 번데기 등 추억의 먹거리들이 선보였습니다. 참가한 연장자들도 오랜만에 접하는 옛날 간식들을 몇 그릇씩 비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일 좋습니다. 집에 있어도요, 여기 있는 것만큼 대접 못 받아요. 왜냐, 다 자녀들이 바쁘니까. 그리고 오늘이 주일날이라면은 또 모르는데 평일이라서 같이들 참석도 못하고. 요양원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색다르게 기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자주 이용했던 시장거리를 재현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연장자들은 요양원에서 마련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쿠폰으로 음식을 교환했습니다. 쿠폰은 요양원 측에서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날씨 좋은 날 걷기 운동을 한 연장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오늘 햄튼 요양원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자리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님은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감사의 자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오늘 낮 12시경 시카고 남부 리틀 빌리지에서 총성이 울리면서 인근 학교 두 곳의 전교생이 대피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은 캣지와 30가가 만나는 지점 라살뱅크 강도를 시도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울린 총성을 듣자마자 인근 매코믹 스쿨 교장은 900여 명 전교생에게 창문과 문을 멀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근 메드로 미들스쿨 학생들도 총성이 울리자마자 체육관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은행강도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총격으로 발생한 부상자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총성을 들은 인근 학부모들이 교내 총기 사건으로 오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러 학교에 몰려드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방문자들이 미국을 떠날 때 지문을 찍고 여행증명서를 스캔받아야 했던 프로그램이 종료돼 불편을 겪지 않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방문자 검색 시스템인 US 비짓 시스템의 한 축으로 시범 실시해온 출국 통제 프로그램을 3년여 만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내 12곳의 국제공항과 2곳의 국제항구에서 방문자들이 미국을 떠날 때 여권과 비자, I-94 입출국 카드 등 서류는 물론 지문도 다시 스캔해왔습니다. 이번 출국 통제 프로그램 종결로 방문자들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I-94 카드만 제출하면 됩니다. US 비짓 시스템의 출국 통제는 성과는 적은 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토안보부가 사실상 출국 통제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종료한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정식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행 방법은 출국자들이 I-94만 제출하면 되는 등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체육회가 미주체전에 출전을 앞두고 후원금 마련을 위한 가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은 오늘 로렌스 일대 한인 상가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링컨길과 골프길, 샴버그, 엘크그로브 등을 돌며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임원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한인 업주들은 다소 당황하면서도 소정의 후원금을 넣으며 시카고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요즘 방송 들으면 많은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또 이제 한인 각 주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체전을 하는데 그래도 시카고 선수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렌스 일대 17곳의 한인 상점 방문으로 모인 후원금은 $3,700로 집계됐으며 이에 앞서 김태훈 회장 등 체육회 임원들이 마련한 $17,000여 합하면 현재 $27,000의 체전 후원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밖에 양대 항공사와 WPI 등 한인 주류 기업들에게서도 후원을 결성해 모금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측은 불경기에도 많은 한인들이 크고 작은 정성을 전했다며 체전이 체육회 행사만이 아닌 한인 사회의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휘발유가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를 넘어서면서 연일 치솟는 가스비 부담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상무위원회가 오늘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갤런당 35마일까지 높이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럭은 2015년까지 갤런당 28.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매년 4%씩 연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또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가스비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오는 6월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하원에서도 각 자동차 제조업체별 평균 연비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법안과 관련해 GM과 토요타,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제시된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가 오늘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제까지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증시 활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지난 1927년 이후 80년 만에 27거래일 동안 24일을 상승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올해 안에 다우지수는 14,000을 돌파하고 S&P 500 지수도 1,6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업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함께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일부터 정례 회의를 시작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시 금리 동결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과체중과 비만 여부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로얄 칠드런스 병원 연구팀은 4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 5,000명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와 부모의 양육 스타일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아버지가 자녀들을 통제 없이 자유롭게 양육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비만할 가능성이 큰 반면 아버지가 엄격하고 규율을 강조하는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행동 양식과 양육 스타일은 아이들의 비만 정도와 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비만은 성인이 돼서도 천식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연결되고 있어 조기 비만 예방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습니다. 연구팀은 자녀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뉴욕 유니언 스퀘어에서 올해로 28회를 맞는 아시안 문화유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00여 개의 아시안 단체들과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뉴욕 MKTV 김신아 기자입니다. 올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연합이 지난 6일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 제28회 아시아 문화유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개의 아시안 단체들이 참가했으며 아시아 각 민족의 다양한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져 미국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Really cool place to come out and see lots of different cultures and see people. Looks like there's a lot of good opportunities for networking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different community service. I think it's great. There's a lot of different booths out showing all different cultures from all around the Pacific region and a lot of dancing and music, so it's pretty exciting. 뉴욕 한국문화원과 코리아 소사이어티도 이날 행사에 참가해 사물놀이와 한국의 전통 의상 등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장구 실습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요. 한인단체로는 뉴욕 한인청년회의소,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청년학교,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이 참가해 이민자 사회의 현황과 이슈를 소개했습니다. 국가별로 마련된 어린이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가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뉴욕시가 정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인 5월, 뉴욕시 곳곳에서 아시안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레이 카운티가 2008년 말까지 바에서의 흡연을 허용하는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는 내년 1월부터 금연 법안을 실시하되 주류 수입이 대부분인 바에서의 흡연은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해 2008년 1월부터 주 전체의 공공장소 금연을 골자로 하는 일리노이 금연법과 위배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미국 내 최고 식당에 시카고의 한 멕시칸 음식점이 선정됐습니다.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상을 수상한 프론테라 그릴은 각종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그릴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프론테라 그릴은 445 노스 클락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시카고 불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스는 7일 디트로이트 피스톤과의 원정 2차전에서 주 공격원의 득점포가 막히면서 108대 87로 패배했습니다. 1차전에서도 패배한 불스는 오는 10일 시카고에서 3차전을 갖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6원이 오른 매매 기준율 923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4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2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06.8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39.15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와 최근 다우존스 지수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감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3.9포인트 하락하면서 13,309.07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반면 나스닥 지수는 0.8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2,571.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76포인트 떨어지면서 1,507.7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은 동풍이 평균 10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58%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0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9일 수요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가 예보됐습니다. 10일 목요일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가 예상됩니다. 11일 금요일은 맑은 날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